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드디어 14인치 맥북 프로를 받았습니다. 역시 저도 M1 맥스를 사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오버스펙이다 판단하여 10코어 CPU에 16코어 GPU 탑재한 고급형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맥북 프로가 사운드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헤드폰 잭 개선과 스피커의 변화죠. 스피커는 M1 iMac에서 탑재한 폴스 캔슬링 우퍼가 맥북 프로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 임피던스 헤드폰을 지원하는 헤드폰 잭이 탑재됐다고 해요. 일단 오늘은 폴스 캔슬링 우퍼가 탑재된 스피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측정 조건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사무실에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무향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측정 데이터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비교 제품이 있어야겠죠. 맥북 프로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현재는 없는 관계로 여기 M1 맥북 에어하고 비교해봤습니다. 이 13인치하고 14인치인데 참고로 생각보다 무게 차이가 크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이 맥북 프로를 들었을 때 무겁긴 무겁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맥북 프로를 놓고 이 맥북 에어를 또 들어보면은 맥북 에어가 이렇게 무거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름 때문에 무게가 플라시보로 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맥북 에어도 가벼운 무게는 아니었어요. 맥북 에어가 1.29kg, 거의 1.3이고 이 14인치 맥북 프로가 1.6kg예요. 310g이 차이가 나는데 무겁지만 에어랑 별 차이가 안 느껴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준 데스크탑급 성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아무튼 이 맥북 에어와 측정 비교를 하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모습은 이렇습니다. 책상 위에 맥북을 놓고 귀 높이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맥북과 마이크의 거리를 50cm로 설정했습니다. 자,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소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 시 이 두 맥북의 볼륨은 12로 맞춘 상태예요. 측정 데이터를 보면 설명하기에 볼륨 12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어폰이 아니라 실제 맥북 소리의 볼륨을 재현해서 볼륨이 크지가 않습니다. 비교 녹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살짝 고민을 한 것이 이 중음대역, 보컬 쪽이죠. 볼륨 차이가 느껴져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도 같은 볼륨에 이 정도 밸런스와 볼륨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레벨 매칭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중음 보컬 쪽에도 차이가 크지만 저음에서도 큰 차이를 느껴보셨을 거예요.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14 맥북 프로를 측정한 로우 데이터입니다. 사무실이 음향적 처리가 안 돼서 피크하고 딥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 실제 무향실에서 측정하면 이렇게 측정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로 스무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프가 깔끔하게 보이죠?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륨 4에서 측정 데이터입니다. 이거 차이가 별로 없네? 이거 진짜 좋아진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저음 쪽이 좋아지긴 했는데 볼륨 8에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저음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네요. 200Hz에서는 약 8dB이 증가했어요. 다음은 볼륨 12입니다. 비교 녹음에서 들었다시피 중음과 저음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여기 중음 대역 차이가 목소리 크기 차이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음에서 차이가 있긴 있는데 킥드럼이나 베이스에서 차이가 크진 않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결국 맥북 프로도 노트북 사이즈라서 여기 극저음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음이 살짝 있다는 정도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도 기존 맥북 에어에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 200Hz에서 약 10dB 차이가 났는데 10dB 차이를 파워로 환산하면 10배의 차이입니다. 앰프 볼륨을 10배로 올렸을 때 나오는 차이예요.
그만큼 이 정도 개선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기술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하지만 이 한 포인트만 놓고 얘기했을 때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사람이 이 포인트만 듣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는 중음하고 저음이 조금 더 좋아졌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음은 볼륨 16입니다. 12에서 중역만 살짝 올라가죠. 맥북 에어는 고음까지 좀 더 올라가긴 하네요. 그런데 제가 측정할 때 옆에서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맥북 프로 사운드가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M1 맥북 에어는 2개의 스피커를 탑재했어요. 별도의 우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인클로저를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랩탑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인클로저고, 이것 또한 스피커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물량을 투입한 스피커예요. M1 프로와 M1 맥스 14인치와 16인치 모두 트위터 2개와 펄스 캔슬링 우퍼 4개를 탑재했는데 양쪽에 2개가 하나로 작동을 하죠. 총 6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펄스 캔슬링 우퍼는 제가 아이맥 리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정말 잘 만든 우퍼예요. 작은 공간에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린 결과를 맥북 프로에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전 모든 맥북과 스피커 성능의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짜 스피커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M1 아이맥과도 비교를 요청하신 분도 있는데 역시나 차이는 크게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당연히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사용하는 건데 랩탑 수준에서는 그래도 최고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크게 실망한 점이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14인치하고 16인치 스피커가 같다고 했는데 실제 분해된 사진을 보니 이 스피커 개수만 같을 뿐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일단 여기 보이는 우퍼의 크기가 다릅니다. 16인치는 애플의 설명대로 여기 트위터로 추정되는 넓은 면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14인치는 이쪽에 넓은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게 우퍼인데 진동판이 까맣죠? 그럼 이 위쪽에도 넓게 까만색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굉장히 얇게 있죠. 즉 트위터 크기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동성을 위해 14인치를 선택했는데 16인치와 스피커 차이가 조금은 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16인치로 살 걸 그랬나?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14인치하고 16인치 차이는 제가 생각할 땐 이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의 차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피커는 그냥 범인 거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자면 펄스 캔슬링 우퍼를 탑재한 14형 맥북 프로는 기존 맥북 에어보다 엄청나게 성능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애플의 음향 기술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엔지니어가 보는 관점일 뿐이고 이 사람에 따라 체감이 크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 마세요. 이 16인치도 비교를 해보면 좋을 듯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